지중해에는 인구 1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로 섬의 인지도는 은근히 낮은데, 이래봬도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크고 세계에서는 81번째로 큽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땐 충청남도보다 약간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프로스 섬의 주력 산업은 관광업으로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후 회복 단계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매년 4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을 정도로 뛰어난 경관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키프로스 섬에는 해변이 많은데 이러한 환경에서 기후도 온화해 3월에도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와 관련한 유적이 많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 우리에게 주목되는 건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고 국제법상 비무장지대인 한반도의 DMZ처럼 키프로스엔 유엔의 완충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중해의 조용한 섬인 이곳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게 된 데에는 어떤 과거가 있었을까요? 키프로스의 지정학적 위치는 지중해 동쪽에 자리잡아 튀르키예로부터는 남쪽으로 75km, 시리아로부터는 서쪽으로 10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인 그리스와의 거리는 이보다는 멉니다.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서는 400km, 그리스 본토에서는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만 놓고 본다면 키프로스는 유럽보다는 중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15세기 이후 근 300년간 실제 그랬습니다.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수백 년간 존재했던 키프로스 왕국은 1489년에 베네치아 공화국에 합병됐지만 지속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키프로스 섬을 약탈하면서 계속해서 간을 받고 결국 만만하게 느껴졌을 때쯤인 1570년에 400여 척의 함선과 군사 10만 명을 보내 3년간의 전쟁 끝에 키프로스 섬을 장악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합병되면서 탄생한 오스만 키프로스는 술탄에 따라 통치 방식이 매우 달랐지만 튀르크족이 섬에 새로운 민족으로 등장하면서 약 300년 가까이 키프로스 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합병된 키프로스 섬은 오스만 제국의 운명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중 1877년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했고 이듬해 열린 베를린 회의에서 오스만 제국은 영국에 키프로스의 행정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영국의 키프로스 통제는 표면적으론 러시아로부터 오스만 제국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영국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1878년 베를린 회의가 개최되기 전인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됐었는데 키프로스 섬이 수에즈 운하 바로 인근에 위치했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수에즈 운하는 영국 입장에선 전 세계에 보유한 해외 영토 중 핵심인 인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였고, 키프로스는 이러한 수에즈 운하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영국이 눈독을 들였던 곳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에 키프로스 섬을 합병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세계대전 이후 1923년에 체결된 로잔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이 키프로스 섬에 대한 권리를 완벽히 포기하게 되면서 키프로스 섬은 영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인 키프로스 섬에는 크게 그리스계 키프로스인과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초엔 양측 모두 영국의 식민 통치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이 원했던 그리스로의 귀속인 에노시스나 이러한 에노시스를 거부하며 분할을 추구했던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의 탁심은 모두 영국에 거부되며 탄압을 받았습니다. 1950년이 되자 상황은 묘해졌습니다. 아무리 대영 제국이라고 해도 1950년대부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시간은 점점 피지배 국가에 유리해졌는데, 이는 키프로스 섬에도 영향을 미쳐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당시 영국은 키프로스 섬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거부됐고, 오히려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이 중심이 된 게릴라 조직이 창설돼 무장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그리스와의 통합인 에노시스였습니다. 문제는 키프로스 섬에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만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섬 인구의 20%를 차지했던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은 TMT라는 무장 저항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영국은 TMT의 창설을 허용했습니다.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의 무장 저항 조직인 TMT가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의 게릴라 조직을 견제할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1960년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와의 통합을 주장했고, 이에 맞선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은 영국의 통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터키로의 합병을 주장하다 최종적으론 키프로스를 분할해 북쪽에 터키에 기반한 자체적인 국가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영국은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이나 터키계 키프로스인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키프로스를 그 자체로 독립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독립국가로 탄생한 키프로스는 당연히 내부적으론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애들 싸움에 어른이 껴들면 큰 싸움이 되는 것처럼 8대2의 인구 비율로 갈등을 보인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과 터키계 키프로스인들 뒤에는 그리스와 터키가 가세해 이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욱 거세졌습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은 당시 키프로스의 대통령이었던 그리스계 마카리오스 3세 대주교를 중심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3년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경찰에 의해 터키계 키프로스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민족 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광범위한 폭력이 발생하면서 174명의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과 364명의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이때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됐지만 터키에선 키프로스의 침공을 경고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처럼 통합인 에노시스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의 침공에 대비해 10,000명의 병력을 키프로스로 파병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를 통치하던 군사정권은 그리스계였던 키프로스의 대통령 마카리오스 3세 대주교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가 키프로스 문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974년 그리스의 군사정권은 키프로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었던 마카리오스 3세를 축출하고 키프로스를 그리스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자 터키도 쿠데타를 명분으로 삼아 키프로스를 침공했는데 3일 만에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터키는 키프로스의 키네리아로 3만 명의 병력을 보내 섬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북쪽에 있던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반대로 남쪽에 있던 터키계 키프로스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며 키프로스는 남과 북으로 자연스럽게 분할됐습니다. 1975년 미국은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에 반대해 터키의 제재로 무기금수 조치를 시행했지만, 당시 냉전 상황에서 소련의 남한을 막던 터키의 중요성으로 인해 강하게 나서진 못했습니다. 키프로스 분할에 원초적 책임을 갖고 있던 영국은 키프로스 내 아크로티리와 데킬리아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키프로스가 남과 북으로 분할됐음에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남쪽을 중심으로 한 섬 면적의 59.7%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이 중심이 된 키프로스 공화국, 북쪽을 중심으로 한 섬 면적의 34.9%는 터키계 키프로스인이 중심이 된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의 차지가 됐고, 이외 영국의 군사기지는 2.7%, 남과 북의 경계에 설정된 유엔의 완충지대 또한 2.7%의 비중으로 키프로스에 위치했습니다. 상극이나 다름없는 그리스와 튀르키의 관계가 말해주는 것처럼 분할 이후 키프로스 공화국과 북키프로스의 관계는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연방제를 통한 재통일 협상이 여러 차례 시도됐고, 최근인 21세기에도 2008년 양측의 통행이 허용되며 2015년 재통일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키프로스 공화국은 튀르키예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은 유엔의 연방정부안을 거부하며 키프로스를 별도의 2개의 국가로 완벽하게 분할하자고 요구해 키프로스 공화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키프로스는 분단 50주년이었습니다.